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 전문가, 동물법 전문가, 우리 건국대학교 로스쿨의 홍완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외람되지만 간략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헌법 전공하고요. 입법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동물법 연구, 이쪽 분야가 아직 연구가 안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동물법 연구회 회장 이런 것도 하시지 않나요 혹시? 예, 뭐 그런 단체가 없어가지고, 외국 보면은 이제 애니멀 로우 소사이어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이 책도 하나 쓰셨는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반려견 법률 상식, 그래서 뭐 강아지도 나오는데 이 강아지는 무슨 강아지인가요? 이 강아지는? 제가 기르던 건데요. 제가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강아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얼마나 평화로워요. 예쁘죠? 그럼 여기 나온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아, 예, 애기라고 불렀습니다. 아, 애기. 애기처럼 귀엽고 이뻐서. 지금 몇 살이나 됐나요 지금? 지금 이제 얘 미국에서 좀 키우던 거라 이제 분양을 다시 하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사람들이 요새 이제 반려견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개 물림 사고인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혹시 뭐 법적으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뭐 요새 뭐 워낙 개물림 사고 뉴스에 많이 나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목줄을 착용하게 한다든가 이 입마개를 씌우게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가 이제 취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법적으로는 이제 형사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민사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일반 개, 맹견하고 일반 개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 규율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맹견은 뭐 그렇죠. 품종에 따라서 아니면 뭐 어떤 그렇죠. 식으로? 가령 쉽게 말해서 뭐 도사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맹견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은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시행하기 위한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한 5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맹견이에요. 그 개 품종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기 뭐 새끼거나 뭐 크거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죠. 3개월 이상,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이 되면은 가령 입마개를, 외출 시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조그만 새끼가 이제 물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한을 하면은 걔가 또 발육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맹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 그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만약 있으면 네. 나갈 때는 무조건 하고 나가야 되나요? 그렇죠. 목줄은 일반견이나 맹견이나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맹견에게는 특히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그것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맹견은 좋은데 이제 법을 만들 때, 시행규칙에 만들 때 큰 개도 입마개를 하라,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큰 개는 입마개를 할 거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등치는 큰데 굉장히 순한 뭐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거는 굉장히 순하거든요. 그럼 얘네들까지 이 입마개를 씌우게 하는 거는 오히려 동물학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은, 최고 40cm, 그러니까 개도 이렇게 키가 있잖아요. 이렇게 섰을 때,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서 있을 때, 예, 두 두 발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네 발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재는 거죠. 그래서 40cm 이상이 되면은 이제 대형견이라고 불러가지고 입마개를 씌우라라고 하는 것이 추진됐었었는데, 이게 대형견들 견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맹견에 한해서만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벌금 같은 걸 내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거, 우리 가령 주차 위반했을 때 내는 그런 것처럼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셉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물론 300만 원 다 물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반 주차 과태료보다는 굉장히 센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맹견 입마개를 안 씌우고 나가다가 사람을 물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다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누가 개 주인이? 물게 돼 개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 개 관리하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어. 물었겠죠.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데리고 산책 안 하고 그 이제 그 점유자라고 하는데 이제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튼 기본적으로 물어야 되고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주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 일을 하느라고 데리고 나갔는데 당신 때문에 이걸 뭐 저기 과태료를 내게 됐다, 뭐 벌금을 내게 됐다 이렇게 되면 둘이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 뭐 신고하는 사람, 뭐 개파랄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죠.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금 2019년이니까 작년에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파라치, 페파라치라고 하는데 왜 옛날에 무슨 뭐 봉파라치, 봉지를 이렇게 일회용 봉지 못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줬을 경우에 그걸 신고를 하면은 뭐 신고 보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가령 왜 배설물을 치우게 돼 있는데 치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목줄을 안 한다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이 입마개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된 것을 봤을 때 그거를 신고를 하면은 이제 신고 포상금이라고 돈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논쟁이 한참 있었어요. 당연히 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왜 법으로 의무화된 것을 안 지키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신고 포상금제를 소위 개파라치제를 이제 시행하기를 원하지만 개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몰카를 이제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지금 1,000만 이 반려인구라고 하거든요. 그래 되니까 이제 뭐 그게 정확하진 않는데 아무튼 추산하는 것으로서 반려견만 600만 두가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려묘도 있고 하니까 반려인구 1,000만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힘이 또 이게 적지 않은 거죠. 정책에 대해서 도입할 건지 말 것인지. 그랬기 때문에 개파라치, 페파라치제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에는 있는데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요거를 좀 유보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은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자세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네. 강아지 뭐 압류했다 뭐 이런 게 얼핏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사건인가요, 그게? 그렇죠. 이제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그 집이 이제 뭐 이 추징금이 1,000억이 넘어요. 많이 갚았다고 하는데도 그래 되니까 이제 그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파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매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키우던 진돗개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진돗개는 좀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팔아서라도 이제 그 추징금을 갚아라, 돈을 내라 국가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 돼가지고 결국은 이웃이 그 진돗개 2마리를 사가지고 그래요? 다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다시 줬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당연히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령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다 가령 내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야 그거 가족같이 지내던 개를 어떻게 그걸 팔아가지고 나무집에 가거나 아니면 잘못되면 이게 무슨 뭐 음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매시킬 수 있는 그런 압류 대상 그 물건에서 빼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의 법은 아직 그게 안 만들어졌어요. 가령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서는 압류 금지 물품에 이제 반려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류 금지 물품에서 그걸 빼라라고 하는 이제 이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죠. 또 이제 그 동물법 학회 뭐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네. 동물법 학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운동가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운동가라는 게 뭐예요? 운동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물 보호 단체 해가지고 뭐 동물을 구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카라나 케어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한번 이 동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필요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같이 좀 이 우리 생활에서 좀 필요하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그 동물법 연구가 활발한데 우리는 몇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활동이 없어요. 연구 활동이 학회도 없고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동물을 보호하고 있고 가령
개를 키우는 사람하고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 중에도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쵸, 그쵸. 있고 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 법의 역할이듯이 동물법도 역시 그러한 이해관계의 조정, 사람들 간의 어떤 의견의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단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동물법 연구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편부터는 뭐 친감 분쟁이라든지 뭐 다른 또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